이게 다이어트가 이렇게 무서워요. 예민합니다. 애가 얼굴이 많이 상했어. 네, 예민해요. 예. 건드리지 마세요 지금. 네, 효과는 조금 있으면 지금까지 스코어가 빠졌습니까? 박스권이에요. 3.5kg 박스권을 뚫기가 굉장히 힘들다. 지금 이제 런닝 크루 네. 들어야 될 때가 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5kg 박스권. 네. 국민의힘은 35% 박스권이에요. 지금 살고 계신 용산에서 마산까지 한번 뛰면 바로 빠지네. 도가니 나가. 도가니 나가요. 지금부터 이제 김재원이 마산으로 뛰기 시작하면 네. 북쪽에서 오는 바람. 북풍입니다. 자, 오늘은 대선만 되면 큰 선거만 되면 불어오는 그 북풍. 그렇죠. 이 얘기에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들어가자. 자, 선거철만 되면 불어오는 예. 이제 영서 지역에서 영동 지역으로 부는 한이바람이 있다면 이게 팬 현상이. 오랜만에 듣네. 팬 현상이거든요. 오랜만에 예, 들어요. 예. 자, 우리나라 선거철에는 여의도를 향해서 네. 그 불어오는 그 특유의 바람, 북풍입니다. 북풍. 북풍. 이게 북쪽에서 불 때도 있고 남쪽에서 불 때도 있어요. 예. 그 북풍의 의미라는 것은 결국 북한을 이용해가지고 맞습니다. 안보 이슈로 한번 바람머리를 해보자. 네. 주로 이제 이 자칭 보수 정당들 혹은 이제 이 군사 독재 세력들 얘네들이 그래도 안보는 우리가 챙겨야 된다. 네. 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 보니까 네. 전통적으로 이제 군대 갔다 온 애들이 주로 북풍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2020년대가 되니까 얘네들 이제 헷갈려 가지고 저 정당에 군대 갔다 온 사람이 잘 없어. 그러니까 이게 그 계엄을 했을 때도 네. 그 인터넷 짤입니다. 그렇죠. 인터넷 짤입니다. 전두환 사진이 이게 창문을 보면서 그 계엄 그렇게 한 거 아닌데. 이 사진이 굉장히 돌았어요. 해본 적이 없어요. 해본 적이 없어요. 군대를 이게 안 갔다 한국의 와서. 그 수구 세력들, 수구 정치 네. 세력들 문제인 게 네. 군사 독재 좀 하지 마라. 네. 라고 했더니 군대를 안 갑니다. 자, 답답하네. 진짜 군대도 안 가고 분들 진짜. 자, 군대도 안 갔다 온 자가 북풍을 일으키려고 하면 네. 평상시에 네. 평양에 무인기를 보냅니다. 자, 여러분 1925년 자료 아니고 2025년 네. 자료입니다. 공수처 평양 무인기 자료 확보라고 되어 있고요. 외환죄, 내후외환할 때 외환죄도 네. 본격 수사 V의 지시로 아하. 평양 무인기 침투 이뤄졌다는 군 내부 관계자 증언도 나왔다고 합니다. 윤석열 V. VIP죠. 아하. 베리 임포턴트 퍼슨. 네. 자, 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쓸데없는 지시를 해가지고 북한을 통해서 사실상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다. 북풍 중에서도 최악의 북풍. 사실 그동안의 수구 세력들이 북풍을 일으켜도 실제로 전쟁을 하려고 했던 미친놈은 없습니다. 그렇지. 근데 이 미치광이는 실제로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어요. 네. 바깥에 그 외환, 네. 바깥에 있는 환란을 우리 국내로 들여오려고 했다. 예. 이게 지금 걸리면서 북풍 이번 대선에는 과연 없을 것인가. 이런 걱정을 하면서 저희가 이 아이템을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쭉 살펴볼 텐데 북풍이라고 했을 때 실제로 메이드 인 북한발의 북풍이 있고요. 네. 메이드 인 남한발의 북풍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쭉 살펴봐야 되는데 실제로 메이드 인 북한의 북풍이 있었죠. 사실 이게 네. 그 원조 각하, 네. 이제 저 수구 세력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각하 중에서 이제 상각하, 네. 박정희 각하, 예. 박정희 시절에 이제 군인이 정권을 잡았던 시절에 그때 60년대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남과 북의 이제 군사적 대결이 휴전선에서 뜨거울 때 실제로 그랬다는 거 아니야? 이건 자연풍이라고 봐야 됩니다. 기술 쓴 거 아니니까. 흑풍이 아니에요. 예. 자연풍이에요. 누가 부츠로 붙이고 이런 거 아니고. 투스타 출신이 네. 자연풍이 부는데도 전쟁할 생각은 못 합니다. 예, 전쟁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혹시 붙었는데 우리가 질 수도 있다. 그렇진 않아. 그렇진 않아? 그렇진 않지. 않아.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네. 전쟁하면 안 되잖아요. 전쟁하면 안 되죠. 전쟁하면 안 된다는 거 박정희도 알아요. 그거는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이죠. 그렇지. 네. 군대 개 무섭다라는 거를 네. 군 출신이 알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정희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6.25를 겪은 사람이잖아. 그렇죠. 이거 진짜 자연풍인데, 이때는 근데 진짜 좀 쫄리긴 쫄렸을 겁니다. 그래요? 실제로 이때가 조금 위험하기도 했어요. 실제로 북한 애들이 하는 짓이 사이가 좋지도 않았고. 일단 그 67년 대선을 앞두고, 이때는 진짜 자연빵이 셉니다. 자연빵이 세. 자연빵이 세.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진짜 그때는 살벌한 시절. 네. 자연빵이 야차루리던 시절. 67년에 네. 연달아서 네. 무장관 천만, 네.
5건이 연달아서 터졌어요. 67년에 네. 한 해에 네. 무장 간첩이 남한으로 내려온 게 네. 5건. 5건이 터지고요. 이때 유신 전까지 예. 그 휴전선 인근에 네. 실제 총격 사건 총 서로 쏘는 거 네. 그게 이만큼이나 많이 자, 도표를 누가 있습니다. 이제 연구 논문에 정리를 했더라고요. 자, 여러분 지금 제일 왼쪽에 보면 연도가 1965년도부터 시작해서 1972년도까지 되는데 그러니까 박정희 초기부터 박정희 후기까지. 그렇습니다. 뭐 구분을 보면 휴전선, 남방한계선 내 중요 사건, 한국 내 중요 사건, DMZ 내 상호 총격 사건. 아이고야. 67년, 68년, 69년 보면은 100여 차례, 200여 차례가 넘어갑니다. 지금 보이십니까? 네. 한국 내 사살된 북한인 네. 200명이 넘어요. 한국 내 체포된 북한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 애들이 말하자면 이제 총격 도발해가지고 네. 실제 서로 실사격을 해서 네. 서로 죽인다. 네. 그러니까 전사자가 나오는 거네. 그런 사건이 한 해에만 네. 200건, 300건이 와. 65년부터 71년 전까지 네. 계속적으로 이뤄집니다. 그리고 그게 말하자면 이제 언론으로도 많이 보도가 되고 네. 집계가 되고. 68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뭡니까? 김신조 씨 김신조. 청와대 앞마당까지 예. 무장한 채로 내려왔어요. 1월 21일입니다. 네, 121 사태라고 불리는. 어. 그리고 그 다음 달에 예. 푸에블로호라고 하는 네. 미국 정보함이 예. 북한에 납북돼요. 플레브 나포 사건. 네. 맞아. 미군의 그 군함을 군함을 북한 애들이 끌고 가버려. 끌고 갑니다. 네. 그거 아직 전시해 놓고 있다면서요? 전시해 놓고 있어요. 예. 잡혀가는 사진도 있습니다. 이렇게 미군들. 미군들이. 네, 미군들 이렇게 야, 잡혀가는 지금은 사진. 진짜 어느 나라도 미군을 공식적으로 그런 식으로는 못 하잖아요. 네, 쫄립니다. 아니 근데 쫄리지 않겠어? 당연하죠. 아니 청와대 앞마당까지 네. 왔다가 총격전이 벌어져서 잡았어. 네 엄마 와 내려왔어. 박정희 뭐지 따라왔습니다. 이게 난리 나는 거죠. 1월 22일을 내가 또 잊을 수 없습니다. 왜? 내 입당 날짜 1월 22일이에요. 21일이에요. 거의 김신조 사태급이네. 오수빈 그때 했어? 입당이요. 입대가 아니고. 입대 아니고 입당. 예. 죄송합니다. 차라리 입대를 했으면 8천 쓰진 않았어요. 그렇죠. 돈을 받죠. 예. 어쨌든 그렇게 살벌하는 시기. 이거를 이용해야겠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이용해야겠다는 생각도 있지만 이거를 나름대로 극복하려고 하는 짓을 합쳐서 합쳐서 만드는 게 향토 예비군. 향토 예비군. 향토 예비군. 그다음 예비군 끝났습니까? 예비군 끝나고 지금 민방입니다. 예비군 끝났습니까? 아니 민방이죠. 민방이지. 민방이면 이제 우리 거의 끝나. 되는데. 나는 올해까지 지금 그 사이버 교육 받아야 돼. 여러분 다 예비군 갔다 온 인간들이에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반공교육 실시하고 교련 만들고. 반공교육이라는 게 네. 학과 교과 과정에 있어. 그렇죠. 그런 식으로 만들고. 네. 그다음에 교련 같은 거 무조건 하게끔 하고. 예. 라고 하면서 학교에서 군사 교육하는 거지 이제. 군사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군복을 입혀요. 우리 영화 친구에 보면은 뭐 점박이 옷 같은 게 점박이 옷, 맞아. 교련복이잖아요. 받들어 총 이런 거 하잖아. 목총 같은 거 학교에다 배치해 놓고. 그거 갖고 이제 교육 시키는 거지. 그 느낌이 요즘은 우리가 북한 볼 때 보는 거잖아. 애들 꼬맹이들한테 총 들려가지고 나무총 같은 거 들려가지고 서로 막 군사훈련 시키고. 야 저런 미개한 게 있어? 라고 하던 거를 박정희가 시작했어 우리한테.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은 그 학생들이 맨날 교련 훈련 받고 예비군 갈 때마다 북한을 신경 쓰는 거지. 그 가가지고 이제 교육을 받을 거 아니에요. 북한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북한이라는 존재는 언제든지 우리를 침략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걸 이제 내재화를 시키는 겁니다. 늘 머릿속에 인식하게 된다. 네. 근데 이거를 막아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박정희밖에 없다. 강력한 지도자. 강력한 지도자라고 하는 걸 조금씩 만들어 나가는 게 60년대 후반에 삼성개헌 이후에 이제 작업인 건데.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네 그러면? 6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초반까지 우리가 아까 도표로 봤지만 실제로 북한하고 군사 충돌이 격렬하게 일어났고 그렇죠. 뭐 전사자도 막 때로 나오고 그리고 청와대 직전까지 무장 간첩이 막 쳐들어오고 이런 거를 목격해서 예비군 만들고 뭐 군사훈련 강화하고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도 진짜로 북한을 실제 위협으로 느끼게 됐다.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뭡니까? 70년대로 넘어가는데 국제 정세가 바뀝니다. 국제 정세가 바뀌어요. 서로 막 총질하지 말자 이러나? 이른바 대탕트. 그렇죠. 대탕트. 어려운 말 좀 잘 아는데. 여기 써 있어요. 대탕트 써 있어요. 이게 프랑스예요. 프랑스 일시적 화해. 이게 만들어지면서 갑자기 중국에
미국이랑 중국이랑 가까 뭐 당구 아니고 그때 핑퐁, 탁구. 근데 포레스트 치고. 그뭐 중국 가가지고 치고 네, 뭐 이런 거 탁구 아니야. 치고 그다음에 뭐 서로 화해한다 해서고 그다음에 뭐 밑에 그 베트남 전쟁 이제 끝날 게라 해서고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큰 거 하나 터집니다. 그게 뭐냐면 주한 미군을 네. 이제 화해를 해야 되니까 철수를 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박정희 입장에서는 더 쫄리는 거예요. 그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가 시작된 겁니까? 할만 되자고. 아니면 일단 지금 역사학자한테 그거 아니야. 유사 역사학으로 보이는 소설은 지금 나 그런 거 진짜 정말 싫어. 물론 소설 재밌습니다. 네, 나 그런 거 정말 싫어요. 근데 그게 네. 아까 전에 도표를 보면은 예. 71년 넘어가면서부터는 총격전이 실제로 없어.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표 한번 다시 볼까요? 확 줄어드네. 71년 들어가면서부터 총격전이 확 줄고 72년에 아예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71년만 보시면 여러분 한국의 네. 총격 사건은 두 자릿수에서 6건으로 확 줄어버립니다. 오. 네. 그리고 72년에 아예 없잖아. 근데 그러네요. 빵이 되네. 네. 저때 그 중정부장이 한번 갔다 오잖아요. 호락이. 네, 후라이가 이후락 씨. 7.4 남북 공동성명을 하면서 남북도 서로 화해를 한번 해보자. 라고 분위기가 하는 만들어지는구나. 얘기가 나왔어요. 총격전도 안 일어나. 국제정세는 지금 더 이제 좀 화해 무드로 가. 이때 71년 대선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71년 대선이 있는데 사실상 이때는 자연풍이 안 불어. 자연풍이 안 불어요. 서로 좀 화해하자는 얘기 나오고 그렇죠. 미국, 중국 화해하고 네. 저는 일시적으로 화해를 하고 있는데 자연풍이 안 불어. 그러면 박정희 입장에서는 그 자연풍 불 때는 그거 가지고 재미 좀 봤는데. 그렇지. 야, 이거 이렇게 되면 내가 영구 집권할 수 있는 약간 꺼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실제로 71년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가 네. 계속적으로 그걸 주장합니다. 대탕트다. 이거 대탕트고 지금 우리 북한이랑 화해해야 된다 이때 라고 해가지고 돌풍을 일으키죠. 막 그때 막 그 예비군 없애겠다. 네. 교련 없애겠다 이런 거 나오고. 그런 얘기도 계속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적은 표 차이로 박정희가 당선이 돼요. 그렇지, 네. 그렇지. 그 적은 표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이겼죠. 이때 박정희가 선택하는 게 이거는 더 이상 이렇게 되다가는 내 다음도 없을 것 같고 아하. 뭐 다음에 총선이나 이런 것들도 문제가 생길 것 같다라고 해서 이것이 사실은 자연풍은 없지만 우리가 북한의 위협은 여전하다라고 하는 걸 사람들한테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게 이제 유신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자연풍이 안 돌면 내가 불게 하면 되지. 제조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제조하기 위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마치 윤석열이 그 평화로웠던 그날 12월 3일 밤에 뜬금없이 국가 비상사태라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듯이 박정희도 1971년에 갑자기 저때 이제 자연풍이 제로가 된 총격전이 일어나지 않던 그 71년 12월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자, 여러분 71년 12월이죠. 12월 6일 동아일보입니다. 박 대통령 국가 비상사태 선언 중대 시점 단정 정부 시책 안보의 최우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까 설명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니까 딱 맞아떨어지네. 말하자면 그때 국제 분위기 괜찮고 뭐 우리랑 북한이랑 뭐 남북 공동성명 내고 그래서 군사 충돌도 없어지고 차라리 김대중이 주장한 것처럼 이 분위기를 갖춰가지고 정상회담도 하고 이렇게 쭉 가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실제로 군사 충돌도 안 일어나는 이 시점에 뜬금없이 지금이 진짜 위기다. 국가 비상사태다. 완전 윤석열 아십니까? 네. 여기 비상사태를 선언할 때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일단 두 개의 적이 나옵니다. 아니지 총 세 개지. 일단 북한은 적이니까. 북한 적이고 그 다음에 하나 또 양키. 양키요? 양키들이 미국 애들? 미국 애들이 속고 있다 이거예요. 이 멍청한 놈들이 이 멍청한 놈들이 평화 무드로. 이게 지금 북한 애들이 수쓰는 건데 자꾸 공산주의 빨갱이들한테 미국, 유럽 이런 애들이 다 속고 있다. 유일하게 누구만 속지 않느냐? 나만. 나는 속지 않는다. 아니 근데 당신도 남북 공동성명 냈잖아. 이게 내기 전이에요. 내기 전이긴 하지만 어쨌든 자기는 속지 않고 있다. 그 다음에 또 속는 세력이 있다. 누군가? 김대중이다. 야당의 인사들. 야당 인사들도 지금 다 속고 있고 양키들도 속고 있고 북한은 원래 나쁘고 이 새끼들을 다 같이 똘똘 뭉쳐 이 새끼들 배제하고 똘똘 뭉쳐가지고 저들을
한 큐에 박살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나밖에 없다. 이게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그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자기가 그냥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윤석열이 하듯이 자 지금 니네들 잘 모르겠지? 나한테만 보이는 게 있어. 니네 멍청해서 잘 모르지만 지금 반국가 세력들이 준동을 하고 있다고. 이 국가 비상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나고 그 방법은 뭐냐? 10월 유신이다.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10월 유신이 되고 나면은 이제 뭐 국회 예산하고 계엄령 비상계엄령 발동한 다음에 새로운 체제 유신 체제로 가는데 여기에 핵심은 북한입니다. 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네. 북한이라는 위협적 존재가 꼭 필요한 거지. 그렇죠. 이 어떻게 보면은 북풍에 이 북풍을 활용하는 정치권에서 북풍을 활용하는 오리지널리티를 이 10월 유신이 만들어 준 겁니다. 이렇게 써먹으면 된다. 자연풍이든 흑방이든 네. 흑풍이든 일단 딱 북한이라고 하는 위협적인 존재를 늘 너네는 신경 써야 돼. 이거를 신경 쓰지 않는 국내 세력 혹은 이거를 여기에 속고 있는 양키들 얘네들을 다 제끼고 유일하게 남한이가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만 국내에서는 정치를 할 수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게 10월 유신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협조자들, 뭐 북한이랑 잘 지내자는 놈들, 이런 놈들은 다 정치에서 배제시켜야 되니까. 그렇죠. 국가 비상사태니까 니네가 직접 투표하면 몰라, 이거. 속아. 그렇지. 그러면 안 되니까 그냥 유신 정오에 만들어가지고 네. 우리 아는 사람들끼리 대통령 뽑고 국회의원도 여기서 나오고 요렇게 하는 시스템으로 아예 그냥 체제를 뒤집어 엎어버린다. 맞습니다. 요렇게 가는 거죠, 이게. 네. 이게 이렇게 가고 있다. 그야말로 이제 북한을 이용한 최초의 북풍. 네. 오리지널리티를 만든 거예요. 북풍의 실체를 제대로 설계한 사람. 박정희다. 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의 북풍을 제대로 활용한 경우. 그러니까 네. 박정희는 상시체제로 만들었다면. 그렇죠. 그렇습니다. 해제가 되고 나서 이제 87년에 새 헌법이 만들어지고 처음으로 직선제 대통령 선거를 치를 때 그때 이른바 이제 칼 858기 폭파 사건, 네. 실종 사건 이게 이제 그 대선 전국을 휩쓸게 되는데 네. 보니까 이제 87년 11월 말이더라고요. 11월 29일입니다. 네, 11월 11월 29일에 네. 비행기가 원래 서울로 와야 되는데 네. 중간에 없어져 버려. 네. 그러고 나서 나중에 확인해 봤더니 간첩짓이었다. 네. 이런 게 나오는 거죠. 뭐 사건을 쭉 말하면은 바그다드에서 이렇게 출발을 해가지고 네네네. 방콕 왔다가 네. 방콕에서 원래 다시 한국으로 와야 돼요. 이때는 그렇지. 경유를 여러 번 해. 네네. 한 번에 못 와. 네, 중간중간에 찌름을 넣어줘야 돼요. 네. 찌름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섰다가 가는데 그거를 이용한 겁니다. 섰다가 갈 때, 이 양주병 하나, 네. 양주병 하나랑 라디오 하나를 챙겨가요. 그리고 그거를 그 위에다가 선반 위에다가 놔. 네. 폭탄이거든 이게. 그래, 자기는 양주병이라. 갈아타는 척하면서 내려버리고. 갈아탄다라고 해놓고 네. 놓고 그 다음에 자기들은 나온 거지. 비행기는 뜨고. 비행기는 뜨고 네. 그거를 9시간 이후로 맞춰놓습니다. 타이머를 9시간 이후로 맞춰놔서 방콕으로 가는 중에 공중에서 빵 하고 실제로 터졌었던 게 이제 칼 858기 사건인 거죠. 그때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얘네들은 나중에 이제 로마로 다시 떠가지고 네. 이제 북한으로 복귀하려고 했는데 네. 중간에 이제 일본 여권 갖고 있던 게 가짜라는 게 이제 밝혀져서 그렇죠. 네. 체포가 됩니다. 그때 이제 일본 여권상으로는 하치야 시니치.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여자는 하치야 마유미 이 두 명. 근데 물론 이제 하치야 시니치는 실제 이름은 김승일이고요. 네. 하치야 마유미는 실제 이름은 김현인데 네. 걸리니까 음독 자살을 시도했다. 예, 이게 원래 하치야 시니치 여권 둘 다 이제 그 위조 여권이었는데 네. 후인 척한 거지. 하치야 시니치는 안 걸렸어. 어어. 이거는 그냥 넘어갔어. 그런데 몰랐어 그냥. 하치야 마유미 네. 이 나중에 김현이로 밝혀지는 거죠. 네. 요게 위조 여권인 게 걸리면서 딱 잡힌 거죠. 딱 잡혀서 이 사람을 용의자로 특정하고 한국에서도 안기부가 뜹니다. 뜨고 오고 있는 사이에 이제 음독 자살을 시도를 하는 담배에 거죠. 숨겨놨던 이제 청산가리를 깨물어가지고. 깨물어가지고 해서 하치야 시니치 김승일은 죽고 네. 하치야 마유미 김현이는 삽니다. 제대로 못 깨물죠 그때. 제대로 못 깨물었어요. 근데 이제 살짝 입에 넣긴 했나 봐. 그래갖고 응급실에 실려가지고 어쨌든 살아. 그래서 안기부에서 이 사람들 데리고 올 때 사진을 잘 보면은 입에 이상한 걸 붙이고. 제갈 같은 거 물려놨지. 뭐 할까봐 또. 일단 마우스피스. 마우스피스를 끼게 하고 어. 그 다음에 여기를 밴드로
싹 다 붙여온다. 어. 마스크처럼. 어. 이렇게 해갖고 와야지만이 좀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고 이제 데리고 오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11월 29일에 실종 사건이 발생하고 예. 얘네들이 이제 체포된 게 12월 1일이에요. 근데 한 명 사망하고 한 명이 회복된 게 12월 4일인데 현지에서 안기부가 수사를 하다가 이 사람들 마유미, 김현희를 체포해서 국내로 송환하는 게 하필이면 제13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기 전날 그러니까 12월 16일이 대통령 선거인데 네. 12월 15일에 마유미를 국내로 압송을 해서 데리고 옵니다. 네. 그리고 전날 데려온 게 그 다음날 아침 신문에 보도가 되죠. 이게 사실 북풍의 실체가 됩니다. 자, 요 기사가 됩니다. 12월 16일. 마유미 어제 서울 도착이라고 돼 있고요. 하차 신이치 사체 증거물과 함께 삼엄한 경계 속 모처 이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헤드라인만 봐서는 잘 실감이 안 나실 텐데 저희가 네. 이 사건을 칼기 폭파 사건 자체는 뭐 워낙 명확하게 여러 번 확인된 사건이니까 근데 이게 왜 북풍이라고 우리가 규정을 하냐면 저 데려온 그 이벤트 왜 하필 저 시점에 국내로 들여서 저렇게 보도가 나가게 했느냐. 그날 12월 16일 대선 당일이죠. 예. 그날 아침에 신문들의 헤드라인 일면을 보면 이걸 왜 이렇게 서둘렀는지를 알게 됩니다. 네. 여러분 조선일보 일면이 그때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일면에 여러분 일단 가장 강하게 보이는 것이 괄호로 오늘 13대 대통령 선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전국 13,657개소에서 투표를 하는데 왼쪽에 보면 마유미 어제 서울 도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저 사진이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입에다가 네, 뭘 막아놓고. 못하게 막아놓고 반창고로 붙인 거죠. 네. 그리고 그 밑에도 마유미 사진이에요. 네. 저거는 이제 다 이제 치우고 난 오픈한 사진을 상태로. 자, 일부러 저렇게 두 개의 사진. 그 대통령 선거일인데 선거와 관련된 사진은 없고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미지를 주는 마유미 송환이 바로 옆에 배치가 돼 있는. 그리고 저거 조선일보만 저런 게 아니라 모든 사진이 다 저렇게 붙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시면 안기부에서 사진을 안 주면 저 사진을 보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거를 저렇게 찍어가지고 모든 매체에 보도하도록 조간신문 기준으로 뿌린 겁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사실상 저걸 이용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막상 물어봤어요. 대체 왜 그랬냐? 어어. 대체 왜 그랬냐라고 물어봤는데 저쪽에서의 답변은 김현희의 답변은 88 올림픽이 뭔가 그 냉전의 화해의 무대인 것처럼 뭐 소련도 오고 뭐 중국도 오고 다 그렇지. 같이 한다. 그러면 여기서 약간 낙동강 오레알처럼 빠져버리는 건 북한밖에 없다. 그러면 이거를 돌리고 싶은데 방법은 하나다.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올림픽을 할 만큼 안전한 나라가 아님을 이 테러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게 김정일의 지시였다. 라는 겁니다. 직접 지시였다는 것도 증언한 거죠. 직접 지시였다는 것도 증언했는데 근데 문제는 왜 음모론은 이제 더 이상 말할 필요는 없어요. 네네네. 이게 다 확정은 된 겁니다. 네. 조사로. 그런데 이 과정이 아주 이상하고 젖 같아요. 과정이. 네. 예를 들면은 수사 과정에서 뭐 이런 김정일한테 뭐 편지 받은 게 있다, 뭐 친서 같은 거 받은 게 있다며. 그걸 좀 이렇게 해봐봐, 줘봐봐, 네. 라고 해가지고 그걸 공개를 해 언론에. 김정일의 친서입니다. 친서다. 근데 내용이 보면 북한에서 안 쓰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실제 친서라고 하면은 북한 느낌이 나야 되는데 북한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 무언가가 들어가 있어서 조작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네. 국정원에서 이때는 안기부죠. 안기부에서는 그런 게 아니고. 그다 두고 왔는데 다시 한번 써봐라고 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였는데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보기에 급해 보이는 거죠. 얘 왜 이렇게 급하게 수사를 하지? 말하자면 극적인 장치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죠. 뭘 더 일부러 갖다 붙인 것 같은 네. 느낌을 준다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지금. 계속 뭔가 급하게 발표를 해. 끌고 오는 것도 급했고 그렇지. 끌고 와가지고 중간에 수사 발표를 하는 것도 계속 급해. 그 모습이 좀 조급해 보이는 겁니다. 저 새끼들 뭐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품게 하는. 그리고 더 문제,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자네가 나왔어요, 이 칼기. 항공기에 자네가 나왔어. 자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지 조사단이 가기도 했어, 실제로. 다 철수합니다. 왜? 왜? 그걸 왜? 그러니까 이걸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그냥 전원 사망으로 종결시켜버립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 8.58기가 이런 북한의 소행에 의해서 터진 것까지도 맞아요. 네. 그리고 그게 김현희가 한 것도 맞겠지.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작 중요한 거는 실종자들이라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럼 예. 그거 빨리 수색을 하고 네네. 그렇죠. 거기에서 피해받았었던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에 이때 당시에 정권이 집중했느냐. 아니 어쩌면 유해를 발견할 수도 있는 어떤 가능성이잖아요. 그게. 그거를 다 접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한 거야? 왜 한 거야? 마유미야? 데리고 와. 이게 왜 그랬어? 그 다음에 이거 빨리 발표해. 지금 좀 있으면 대선인데 빨리 발표하고 이거를 특종으로 해가지고 계속 때려. 왜? 김정일이가 지금 편지 위험하다. 줬다며. 야야 그거 한번 써보라 그래. 김 부자가 지금 또 자연풍으로 네. 내려온다. 이거 그러면 이거 선거 대선에 영향을 미치게끔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안기부에서 지속적으로 이 사건을 활용했기 때문에 대표적인 북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은 말하자면 그 칼기의 피해자들이나 네. 유가족들만 소외당하고 네. 오히려 이상한 음모론만 좀 커지게 되는 그렇죠. 이런 상황이 됐고 실제로도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워낙 그 믿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노무현 정권 들어오고 나서도 진상조사위원회를 별도로 꾸려가지고 추가 조사를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북한에서 테러를 일으킨 거의 결과 자체는 바뀌지 않았지만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용해 먹은 정황들, 그거를 정치적으로 이제 끌어들이기 위해서 여러 방식으로 써먹으려고 했었던 것들은 확인이 된다. 근데 이게 좀 당연히 이때는 그 북풍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생각을 해보면 이게 지금 87년이잖아요. 예. 8년 전까지 유신체제입니다. 유신체제에서 또 수많은 간첩단 사건들을 조작해내죠. 네네. 그치. 그런 것들에 일단 국민들은 북한이 우리를 언제든지 또 그럴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불안함을 엄청 안고 살아갑니다. 그렇지. 그 다음에 80년대 중반에 비슷한 일이 또 있잖아요. 북풍까지 이거 북풍으로 활용하려고 했었던 건 아니지만 평화의 댐. 평화의 때 사건. 네. 평화의 댐 사건 서울 같은 잠긴다. 것들, 서울 잠긴다. 네. 이런 것들을 이미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북한이 우리를 언제든지 또 너무 불안해 하고 있는 걸 아는 상태에서 이 진짜 오랜만에 직선제로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네. 북한이 또 우리를 공격해 라고 하는 게 딱 해버리면 그럼 역시 군인 출신밖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선거판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없다.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게 실제로 여기서 한 100만 표는 뺏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 정도로 영향력이 컸다. 영향력을 안 미칠 수가 없게 지면 설계한 거 봐요. 그렇게 나오는 거고. 그 이제 나는 이번에 이제 보면서도 더 열받는 게 뭐냐면 이 말하자면 테러리스트, 확인된 테러리스트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수백 명의 생명을 빼앗은 김현이라는 사람, 확인된 테러리스트인데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민간인으로 살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의혹을 증폭시킨 것 중에 하나가 김현희의 사면 아닙니까? 네. 이게 그 사형을 선고받은 게 이제 3월 27일인데 네. 선고가 된 지 한 달도 안 돼서 네. 한 달도 안 돼서 이례적으로 특별 사면 조치가 취해집니다. 아니 그 3월 달에 사형 선고 받았는데 네. 4월 달에 대통령 특별 사면으로 풀려 나와. 네. 풀려 나오고 그 뒤에 심지어 그때 자기 조사했던 안기부 직원이랑 결혼을 해요. 네. 이거는 이건 진짜 좀 뭔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팩트는 변함이 없는데 없습니다. 앞뒤 전후 과정을 봤을 때는 음모론을 제기하거나 또는 미심적인 부분이거나 선거에 이용하기 위한 무언가의 결과 또는 본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정황이다라는 걸 말하는 아니 겁니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테러리스트가 수백 명을 죽게 만들었는데 네. 심지어 법원에서 사형 판결이 나왔는데 그 사람을 왜 사면을 시켜준 거예요? 심지어 피해자 유족들이 여전히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사건 발생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걸 풀어줘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노태우 정권에서는 이제 노태우 정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역사의 산 증인으로 남아야 된다. 무슨 개소리 하고 있어요.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앉았어. 진짜 실제로 그때 그렇게 얘기하고 풀어줍니다. 역사의 산 증인으로 남기려면 무기징역으로 빵에서 살게 하거나 그러면은 사면은 아니면 안 되지. 사면 받고 나와가지고 자기 조사했던 안기부 직원이랑 결혼했는데. 아니 결혼하고 박근혜 때는 심지어 종편 나왔어요. 네. 그렇지 출연해가지고 나 그거 너무 충격받았어. 안보 교육 한다고 특강비로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 다음에 책도 써요. 나도 이제 여자가 되고 싶어요인가? 그 베스트셀러 됐죠. 네, 베스트셀러 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뭐가 남냐면 소위 미녀 스파이 예쁘게 생겼다고 그걸로 한 번 또 장사가 돕니다.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사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렇죠. 80년대 그 야만의 시대니까 가능한
여러 콤보가 동시에 발생하는. 그러니까 북풍을 이용한다라는 거는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가. 이걸 보여주는 게 이제 칼기 858기에 대한 사건이 아닌가. 네. 우리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분명하게 수백 명의 사람을 죽게 만든 테러리스트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선거 시즌과 겹치면서 분명히 이용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저희 잠깐 듣고 첫 번째 광고 하나. 자, 코어 밀크 시슬 먼저 부탁드릴게요. 자, 코어 밀크 시슬. 지금까지 이런 밀크 시슬은 없었다. 자, 특별한 배합의 밀크 시슬이죠. 고객분들의 많은 요청에 따라서 코어 밀크 시슬이 2+2 정기 배송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70% 이상 손상이 돼서 정신을 못 차리는 자각이 없는 침묵의 장기를 간이라고 하는데요. 하루 이틀 관리가 아니고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의 간 보호를 위해서 코어 밀크 시슬 정기 배송이 필요한 이유죠. 자, 밀크 시슬과 간 보호 특허 원료를 국내 최초로 배합을 한 건강식품이 코어 밀크 시슬인데요. 지금 30% 할인에다가 2+2 정기 배송 이벤트까지 하고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검색창에 코어 밀크 시슬 검색해 보세요. 자, 여러분 코어 밀크 시슬 되시겠습니다. 아, 이게 배가 고프니까 코어 밀크 시슬도 맛있네. 여러분 굶은 다음에 여기 한번 먹어보세요. 네. 맛이 좋아요. 하지만 보여야죠. 하루에 2알 드시면 됩니다. 네, 코어 밀크 시슬 마지막 문구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간보를 위해 코어 밀크 시슬. 매일 하루 하나로 간 보호와 상쾌한 아침을 챙겨보세요. 구매는 검색창에 코어 밀크 시슬 검색입니다. 여러분의 간보를 위해 코어 밀크 시슬. 매일 하루 하나로 간 보호와 상쾌한 아침을 챙겨보세요. 구매는 검색창에 코어 밀크 시슬 검색입니다. 자, 소문떡의 쑥 호두 샌드 소개해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좋죠. 저희가 오늘 제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 배송이 시간이 조금 안 맞아가지고 부득이하게 제품은 못 보여드리겠지만 설명을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간식의 대표죠. 소문떡의 신메뉴 쑥 호두 샌드가 봄 향기를 가득 안고 초특급 1+1 이벤트 그리고 가능한 혜택과 함께 남천동을 찾아왔습니다. 10개를 사면 10개를 더 드리는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파격적인 할인 혜택 원가 2만원의 쑥 호두 샌드를 15% 할인가인 18,500원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가 막혀요. 또한 구매 후 후기를 적어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10분께 무려 10,000원 상당의 포인트를 드리겠습니다. 거기다 이 모든 것을 무료 배송으로 소문떡의 랜덤 서비스 덕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남천동 특별증정 직원들만 아는 비밀 레시피의 주인공 콩가루까지 이번 콩가루? 방송 한정 무료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쑥 호두 샌드가 보니까 이제 호두가 진짜 제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실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실하게 들어가 있어요. 예. 자, 쑥 호두 샌드는 오롯이 제주 바람을 맞고 자란 제주 해풍쑥 100%만 사용했고요. 독보적인 맛과 향기 자랑합니다. 제철 재료 듬뿍 넣었고요. 영양 간식을 찾고 있다면 이것만큼 실속 챙기고 건강도 챙긴 꽁도 먹고 알도 먹는 제품은 없을 겁니다. 하나하나 깔끔한 개별 포장으로 프리미엄 상자 패키지 담아드리니까 사랑하는 가족, 친구, 연인 행복을 나눠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오늘부터 5월 4일까지 딱 일주일만 진행되는 일주일입니다. 초특급 1+1 이벤트 푸짐한 혜택들 빠짐없이 놓치지 마시고요. 지금 이 방송 보시고 딱 일주일 동안 1+1 혜택 쟁여놓으시길 바랍니다. 건강간식의 대표주자 소문떡의 신메뉴 쑥 호두 샌드. 제철 재료를 듬뿍 넣은 영양간식 쑥 소문떡의 쑥 호두 샌드. 구매는 반드시 유튜브 더보기 링크로 들어와 주세요. 건강간식의 대표주자 소문떡의 신메뉴 쑥 호두 샌드. 제철 재료를 듬뿍 넣은 영양간식 소문떡의 쑥 호두 샌드. 구매는 유튜브 더보기 링크 클릭입니다. 3일간에 가주세요. 냄새 좋다. 엄청난 양의 양파를 볶아 3일 동안 끓이고 숙성을 반복해 풍미 깊은 맛의 영양식 3일 카레입니다. 아직도 3일 카레. 카레가 그냥 네. 카레겠지라며 그냥 넘기시는 분들 한번 드셔보시면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냉장고에서 떨어지면 바로 채워 넣으시는지 아시게 됩니다. 비슷한 수제 카레들과 가격, 성분, 중량, 보관 방식과 소비 기한, 리뷰들까지 꼼꼼하게 비교해 보십시오. 그리고 너무 이번에 공장 확장을 하면서 까다로운 해썹 인증까지 완료해 더욱 믿고 드실 수 있습니다. 사장 남천동 시청자분들을 위한 이벤트 안내입니다. 네이버에서 3일 카레 검색하셔서 5팩 세트 또는 11팩 세트를 주문하신 후 배송 메시지에 사장 남천동이라고 적어주시면 카레와 정말 잘 어울리는 사은품 선물로 드리는데요. 수세 소시지 한 팩 또는 명품 화덕 난 2장 또는 수연 가는 우동면 3인분 중 하나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배송 메시지 안 적으면 사은품 못 챙겨드리니까 꼭 배송 메시지 찍어주세요. 자. 3일 카레. 냄새 좋다. 너무 맛있어요. 냄새 좋아. 입에서 녹았습니다. 근데 3일 카레 여러분. 달달하네요. 다이어트가 끝나면 마음껏 같이 먹어요. 3일 동안 만든 카레. 3일마다 먹는 카레. 3일 내내 생각나는 카레 3일 카레. 구매는 반드시 유튜브 더보기 링크를 클릭해 주시고 사장 남천동 남겨주세요. 3일 동안 만든 카레. 3일마다 먹는 카레.
냄새 좋다. 다이어트 내내 생각나는 카레 3일 카레. 오늘은 유튜브 더보기 링크 배송 메시의 사장 남천홍입니다. 광고. 됐다. 광고 돌아왔습니다. 자, 어쨌든 이 마유미 사건 때 김대중 대통령은 한번 대선에서 낙선을 했고요. 이게 말하자면 네. 박정희도 네. 북풍을 설계를 해가지고 네. 그걸로 영구 집권에 사실상 성공을 했잖아요. 네. 왜냐면 총 맞고 갈 때까지 계속 집권했으니까. 네. 그거를 이제 톡톡히 이용해 먹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군사 정권의 후계자들 저희들도 정권 내내 5공화국 내내 그거 써먹다가 네. 막판에 자빠질 수 있던 타이밍에 87년 대선에 칼기 폭파 사고를 그대로 이용해가지고 네. 또 북풍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도 사실 이제 90년대 내내 잘 써먹었어. 그렇지. 잘 써먹었어요. 네. 이게 뭐 무민정부 됐다고 해가지고 그게 갑자기 없어지지 않고 네. 시시때때로 그냥 뭐 휴전선에서 뭐 있다, 뭐 무장공비 들어온다, 뭐 기억하신 분 계시겠지만 95년에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 이런 거 지금 무장공비 침투 있었습니다. 실제로 있었으니까요. 네. 그런 것들이 종종 일어났는데 이 2000년대 넘어오니까 이게 잘 안 되기 시작해요. 네. 생각했던 것처럼 잘 안 되기 시작해요. 90년대 말부터 약간 삐그덕대기 시작해요. 정보도 많이 네. 공개가 돼버리고요. 네. 그렇지. 정보도 공개가 되고 이제 사람들이 알아. 예. 박정희가 협박하던 때랑은 좀 다르게 네. 북한이랑 우리랑 이제 국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예요. 예. 쟤네가 우리한테 함부로 못 덤빌 거라는 자신감 같은 게 이제 올라오니까 네. 야, 뭐 그렇게까지 우리가 건방걸 일인가? 어.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 북풍의 위기가 오는데 네. 가장 대표적인 게 1997년이죠. 네. 아, 1997년 IMF 대선인데. 네. IMF 대선. 네. 그때도 말하자면 보수 정권 입장에서는 네. 정권을 내주면 김대중한테 내주게 되면 모든 걸 다 잃을 수도 있다. 네. 라는 공포. 네. 특히 어디? 정보기관. 이 안기부, 중정, 안기부 요 시리즈들 입장에서는 지들이 수십 년 동안 해온 게 있는데 네. 자기들이 봤을 때는 빨갱이인 김대중이 들어오면 야, 우리 다 갈아엎을 것 같다. 이 조직들 자체 다 날아갈 것 같다. 조직 해체시킬 거야. 이 걱정이 엄청납니다. 네. 그래서 물론 정권에서 이렇게 이제 조장한 것도 있지만 정보기관 입장에서도 쟤는 막아야 된다. 요런 위기의식에 이제 여러 북풍 공작들이 실제로 작동을 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요거는 그 자연풍이 아니고 허풍입니다. 사실 그 앞선 우리가 광고 전에 했었던 네. 많은 이야기들은 자연풍이었기 때문에 네. 농담하기가 힘들었어요. 실체가 있었어. 예, 실제. 네. 지금부터는 막 잡아 씹어도 됩니다. 모조리 다 허풍이에요. 자, 지금부터 이제 메이드 인 나만의 북풍입니다. 그러면. 네. 이걸 만들어낸 거. 만들어낸 뉴스들. 겁니다. 근데 97년에 한번 북한 관련된 이슈들이 몇 개 터지긴 해요. 터지긴 합니다. 일단 좀 컸었던 게 네. 97년 2월에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네. 망명합니다. 이게 요즘 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엄청났어요 이거. 엄청난 사건이잖아. 네. 말하자면 주체 사상을 만들었다고 그렇지. 주장하는 사람. 네. 이 사람이 남한으로 넘어와 버린 거. 네. 엄청난 사건이죠.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북한이 또 뭔일 난리 나는 거 아니야? 네. 주식 갑자기 왜 내려왔지? 이런 상황에서 이때 오익재라고 하는 오익재. 오익재. 전 천도교 교령입니다. 네. 이 사람이 천도교 대장인 거죠, 말하자면. 천도교 대장, 천도교 대장이 월북을 합니다. 갑자기. 97년 8월에. 네. 근데 이게 월북은 지가 넘어가는 거죠? 자기가 넘어갔습니다. 잡혀간 게 아니고 네. 지가 넘어간 거. 이게 사실은 천도교가 통일운동을 많이 했어요. 실제로. 예. 그리고 이 오익재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이 북한에 있습니다. 가족들이 북한에 있었고 천도교의 이산 가족이구나. 네, 이산 가족이죠. 천도교 교령에 오익재 전에 있었던 분이 한 분 또 계신데 네. 이분도 월북했어요. 아이고야. 네, 그런 경험이 굉장히 많았었던 종교 단체거든요. 천도교라는 곳이. 그 천도교가 말하자면 동학의 맞습니다. 그건 우선이니까 천도교. 그러니까 이제 약간 한반도 전체를 아우른다 이런 느낌으로. 네, 그래서 이제 저 북한으로 옮겨 가는데 이분이 원래 그 남한에 있는 동안, 네. 한국에 있는 동안에는 그 평통 자문위원을 맡기도 했었고, 네. 천도교를 떠난 이후에는 95년에 새정치국민회의 창당발기인으로 참여하면서, 네. 김대중 계열이네. 그렇죠. 국민회의의 고문직을 맡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월북을 했네? 네. 이거는 소스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게 1997년 8월인데요. 예. 야, 이게 이벤트 자체가 이게 안기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안 삼킬 수가 없는 그렇지. 이벤트다 보니까 자, 8월 15일에 중국을 거쳐서 평양역에 도착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북한 애들 입장에서도 이 체제 입장에서도 봤을 때
남한의 주요 인사가 우리한테 스스로 넘어와. 네. 와서 평양역에 도착을 해. 막 환영 행사가 막 벌어지고 막 난리가 나잖아. 꽃놀이 패라 봐야 됩니다. 얼마나 달콤합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오익재가 평양에 도착할 때 도착 성명을 발표를 하는데 자기 이름으로 남조선 당국자들의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정책에 환멸을 느끼고 몇 해 전부터 이북으로 오려고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내가 이번에 결행하게 되었다. 야, 여기까지는 확실히 자발적으로 월북을 한 것이 맞고. 그렇지. 근데 그 전에 고문을 했다 보니까 돌아보니까 김대중 묻었네. 묻었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안기부 입장에서는 야, 이 달콤한 카드를 어떻게 써먹을 것인가 네. 늘 염두에 두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97년 12월에도 대선이 옵니다. 예. 자, 12월로 넘어오자마자 갑자기 안기부에서 긴급 발표. 그 8월 달에 북한 갔던 그 남자 네. 오익재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김대중한테 김대중 앞으로 편지를 보냈다. 야, 이거 보니까 12월 5일에 발표한 그 내용 보니까 발신인 네. 평양시 중구역 네. 평양시 중구역 네. 오익재. 자, 해당 편지가 요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은 계속해서 이어가 주세요. 이거 오익재 편지거든요. 여러분 예. 보낸 사람이 평양시 중구역의 오익재고요. 오익재고요. 자, 받는 사람 네.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양빌딩 34 네. 김대중. 달콤해. 그러니까 얼마나 달콤해. 원래도 김대중 묻어 있었던 사람인데 누군가 편지가 발견됐는데 북한에서 대중이한테 편지를 보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야, 난리야. 이거 보세요.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양빌딩이면 그때 대선 캠프입니다. 예. 대선 캠프 앞으로 네. 김대중이라고 딱 써가지고 오익재가 편지를 보냈는데 네. 굉장히 공교로운 게 이 네. 편지를 11월 20일에 이미 안기부에서 적발을 했다는 거예요. 네. 나는 이것도 너무 이상해. 아니 편지를 보냈는데 네. 그걸 안기부에서 어떻게 알았지? 우체부 잡았나? 지금 페덱스를 납치했다 봐야 돼요. 페덱스라 봐야 됩니다. 이거. 아니, 북한에서 페덱스로 그 당시에 DJ 선생님한테 이렇게 난 너무 여러 가지가 이상하잖아요. 중간에 얘들이 어떻게 지들이 우체부야 뭐야? 그러니까. 영등포구 여의도동 쪽에 상주하는 우체부도 아닌데 네. 김대중한테 가는 편지를 지들이 어떻게 알아? 네. 이것도 이상하지만 굳이 김대중한테 제대로 편지를 전달하고 싶었으면 왜 평양시 중구역이라고 쓰냐고. 그냥 뭐 중국 베이징 어디서 보내는 국제우편으로 보내면 되잖아. 그렇죠. 근데 거기서 굳이 평양시 중구역이라고 쓰면 네. 한국의 우체국에서 딱 받아보고 야, 평양시에서 김대중한테 편지를 보냈네. 잘 전달해 줘야지. 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집배원에 우표 많이 붙였네 이거. 이야. 국내도 아니고 해외에서 우표 많이 붙였네. 올 때다 우표 받았거든요. 페덱스 이거 많이 돌았을 텐데. 이때 비쌌거든. 예, 이때 예. 비쌌습니다. 냄새가 나잖아. 뭔가 이상하잖아. 그러면 결정적으로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내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편지에는 평양에 제가 도착을 해보니 남한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자, 이제 싹 밑밥 갑니다. 자, 굉장히 좀 친숙한 사이잖아요. 예. 그래서 뭐 김대중 선생님 이런 식으로 부르지 않아요. 네. 아호를 부르죠. 자, 후광 선생. 후광 선생이 이번 대선에서 필승하시기를 바라고. 자, 완전히 붙였습니다. 자, 대통령이 되면 금세기 안에 통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조국 통일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라는 꺽쇠 들어갔어요. 야, 이런 내용의 김정일 주석의 김정일 그 위원장의 노작 책이 있다. 네. 이거 한번 읽어보셔라. 아. 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좀 이상하죠 지금? 이 정도면 묵은 똥을 묻힌 거예요. 똥 냄새가 많이 나는데. 그러니까 월북한, 그러니까 되게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월북한 빨갱이를 DJ를 붙였는데 그 DJ한테 정일이 걸 봐라. 라고 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편지 내용 자체가 네. 하나하나 사실상 김대중은 북한이랑 내통하는 인간이다. 거의 뭐 그렇게 쓴 거나 마찬가지. 네. 그런 편지가 온 거죠. 여기에서 끝났으면은 사실 뭐 그래 뭐 편지 정도 주고받을 수 있겠지 정도로 그 정도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한 방 더 칩니다. 뭐가 있을까? 오익재 씨 갑자기 예. 북한 방송에 나와요. 잠깐만요. 나만의 편지는 내 맘대로 조작했다죠. 북한에 있는 사람을 갑자기 유튜브 라이브도 아닌데. 유튜브 라이브 아니에요. 이거 조작한 거 아니에요. 진짜로 네. 오익재 친필로 보낸 겁니다. 친필로 보낸 것도 맞고 네. 12월 12일 요거 네. 대선 며칠 안 남았습니다. 대선 일주일도 안 남았어요. 예, 그래서 일주일도 안 그때 뭐라고 남았어요. 합니까? 북한 평양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예. 김대중의 평양 방송에 출연을 해. 딴
데도 아니고. 김대중 후보의 통일 방안이 고려 연방제와 유사하다라고 하는 방송을 네. 평양 방송에서 네. 방송으로 내보냅니다. 이야, 이렇게 얘기했네요. 네. 자, 국민의힘 김대중 후보와는 내가 네. 월북 직전까지 통일 문제를 자주 상론하여 왔다. 네, 뭐 논의했다 서로 나 그 논의했다. 사람이랑 친하게 이거 얘기 많이 한 거야. 예, 예. 근데 내가 그때 딱 들어보니까 그 사람은 자기의 3단계 연방제 방안이 북한의 연방제 통일 방안과 일부 상통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더라. 김대중도 알고 있다. 김대중이 추진하려고 하는 그 연방제 정책이라는 게 사실은 김정일이랑 한 세트다. 지도 알고 있더라. 이 장기하의 마음 너랑 나랑은 그건 사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편지의 내용과 지금 TV의 내용이 한 줄로 하면 그런 거 아닙니까? 야, 여러 가지로 이상하잖아요, 이게. 이렇게까지 갈 일인가. 이 정도면 이제 똥 묻은 게 아니고 네. 이 방송을 하면서 오익재가 똥을 쌌다고 봐야 돼. 똥을 싸면서 이거를 읽어내려갔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예. 발표다. 자, 그럼 실제로 이게 어떻게 전개가 된 겁니까?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이 모든 사건이 뭐 물론 이제 나중에 밝혀지기로는 네. 안기부의 공작인 게 이제 드러나긴 하는데 예, 예. 이게 있는 소스를 어떻게 활용할 것가 그렇지. 문제잖아. 네네. 오익재가 북한으로 안 넘어갔으면 이게 발생을 안 해. 네네. 근데 이 양반이 실제 넘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문제는 넘어간 다음의 행보가 네. 북한 내부의 사람들한테 환영받기 위한 행보라기보다 남한에 있는 그 당시 이제 신한국당 사람들이 좋아요. 달콤해할 만한 예. 너무 그런 이벤트만 계속하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넘어간 거는 넘어갔다 치면 어. 나만 족 같고 거지 같고 사실 굶주리고 힘들고 독재하고 뭐 이런 그렇지, 얘기를 그렇지. 하면은 북한 체제 선동에 활용이 되는데 그렇지, 그렇지. 북한에 가서 남한을 흔들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평양 방송에 나와서 남한의 선거에 개입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만 해도 이상한데 그 시점에 이상한 일들이 몇 개가 겹쳐서 일어나요. 네. 자, 12월 11일입니다. 이것도 대선 일주일 남았을 때죠. 네. 자, 재미동포 윤홍준 씨라는 분이 등장을 합니다. 예, 윤홍준 씨. 자, 윤홍준 씨가 중국 베이징에서 갑자기 기자회견을 합니다. 우리 누군지 모르죠. 네. 근데 그 윤홍준 씨가 김대중 후보가 북한의 김정일로부터 정치 자금을 받았다. 이때 북한은 거의 굶어 죽어가고 있었어요. 돈이 없을 텐데. 돈이 없을 텐데. 자, 요것도 이상한데 12월 13일에 다시 재미동포 김영훈 목사라는 사람 그리고 임춘원 전 의원이 이번에는 이게 공교롭게 계속 한국에서 기자회견을 안 합니다. 이번에 일본 도쿄에서 또 기자회견을 하는데 자, 김병식 북한 3인당 중앙위원장이 북한의 이제 주요 당직자가 김대중 후보한테 보내는 편지를 내가 받았다. 라고 하면서 그 편지를 또 공개합니다. 자, 북한에서 계속 뭐가 와요. 예. 자, 그러고 나서 대선 이틀 전 12월 18일에 베이징에 있던 윤홍준 씨가 급격하게 서울로 넘어와서 네. 서울에서 똑같은 내용 김정일이가 김대중한테 정치자금 돈 줬다. 줬다. 요 얘기 기자회견을 한 다음에 네. 그대로 비행기 타고 한국을 떠납니다. 아니 죄송한데 이 시기에 무슨 대선 무슨 페덱스 특집입니까? 이게 쫙쫙쫙 나온 거냐 점 찍고 바로 나가버리고 그냥. 12월 11일 베이징, 네. 12일 평양, 네. 13일 동경. 네. 여기서 다 터진 겁니다. 아. 타다닥 딱따라닥 네. 타다닥 평양에서 똥함 싸고 베이징에서 싸고 동경에서 설사 살짝 지리고 지금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울에서 싼 다음에 미국으로 튀어버리고. 미국으로 네. 튀어버리고. 그리고 공교롭게도 재미교포를 자꾸 이용하는 게 매우 공교로운. 네. 이 사람들은 한국에 없으니까 네. 나중에도 문제 삼기 좀 어려운. 그렇죠. 다시 들어오라고 얘기하기 좀 애매하고. 미쳤습니까? 나 미국 시민인데 안 들어가요. 그렇죠.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는. 네. 공교롭게도 이런 이벤트들이 연속적으로 발생을 하니까 그래서 국민회의에서 이제 그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대선에서는 아슬아슬하게 이겼죠. 네. 이기고 나면 검찰권이 네. 새 정부로 넘어갑니다. 네, 검찰권 딱 세정을 검찰 넘어가는 순간 사실은 쟤네들이요. 열심히 하지 나안 하라고 했거든요 진짜로. 근데 쟤네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들으면서 같은 공직자 못하겠네. 나 그때 사실 너무 무서웠어요. 나 진짜 너무 싫었어. 나 근데 나 진짜 너무 싫었어요. 나 진짜 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안기부의 조작으로 드러났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그러니까 안기부 같은 조직들은
이 당시엔 특히 그랬지만 네. 내부에도 야권에 줄대려고 하는 사람들 네. 내지는 양심 선언하고 싶은 안기부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사람들이 대선 끝나고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싹 다 까발립니다. 아. 그래서 이 오익제 편지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 예. 대북 안기부 라인의 조직도를 보면 네. 이게 어떻게 일어난 일인지를 단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생긴 조직도거든요. 자, 보시면 여러분 오익제 편지 사건 당시 안기부 조직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장급부터 밑에 이제 하급 직원들까지 쫙 보시면 네. 구속이죠. 자, 이 와중에 2차장, 3차장 어떻게 안 잡혔죠? 되게 신기한데. 자, 요렇게 보시면은 자, 줄줄이 구속이 됐다. 그럼 북한과 접속할 수 있는 라인들은 전부 구속됐다. 예. 라고 지금 볼 수 있는 표입니다, 저게. 예, 그렇습니다. DJ 선생님 저거 보고 참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부글부글 했다는 말입니다. 네. 지금 선거 지금 일주일 앞두고 평양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북경이니 뭐 동경이니 뭐 자꾸 지랄지랄 대사도 내가 참다가 네. 대통령이 되고 조용히 말을 했겠지. 족치세요. 예, 30년을 내가 참았어요. 내가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가라 하나님 곁으로 이렇게 되겠지. 실제로 천주교 신자거든. 원래 이랬죠. 천국 보내준 거예요, 천국. 예. 버킹의 그 유명한 대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선생님은 예. 너 그렇게 다 용서를 하셨어. 하지만 내가 용서를 못하겠어요. 용서 못한 안기부 직원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서 네. 검찰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기 시작하고요. 자, 검찰이 야, 이거 빠르기도 해. 97년 2월 25일에 이제 임기를 시작하잖아요. 98년 2월에 98년 5월 22일에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아, 네, 어떻게 됐습니까? 정권 시작하자마자 네네. 수사 스타트를 끊어가지고 국정 동력이 가장 셀 때입니다. 석 달 만에 싹 털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었던 이상한 의문점들이 드러나는데 네. 이 편지가 어떻게 오게 됐느냐의 문제입니다. 알고 봤더니 이 안기부 놈들이 북한 놈들이랑 짰다. 남북 공조. 그럼 이거는 합봉이라고 보기 힘드네. 이거는 김정필이죠. 짜이반 따이반. 그치. 요거는 자연풍이라 하기도 좀 애매하니까 예. 북한에서 선풍기를 틀었다 봐야 돼요. 북한에서 선풍기를 틀은데 네. 전력은 나만 걸 썼어. 그렇죠. 리모컨은 안기부에서 갖고 있어. 예. 그럼 북한 부는 거야. 아. 야, 이게 웃긴 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북한 내부 사정을 들어보니까 북한 지도부 입장에서 봤을 때 이른바 이제 통일선전부 뭐 국가안전보위부 이게 대남 공작 조직들 있잖아요. 얘네가 체크를 해봤는데 대선 후보 중에서 제일 세고 나중에 상대할 때 제일 골치 아플 것 같은 후보 네. DJ다. 왜냐면 경험도 많고 네. 국제적으로 인지도도 높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베테랑 정치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려 들어갈 위험이 있다. 네. 그래서 이른바 DJ 불가론. 신한국당의 내부 보고서가 아닙니다. 네. 북한 내부에서 평가하기로 김대중은 안 된다. 아. DJ 불가론을 딱 입각을 해놓고 야 DJ는 막아야 돼. 그래서 남한의 안기부하고 네. 북한의 보위부하고 합작을 하는 거죠. 아하. 오익재 씨가 넘어온다고 하니까 좋은 소스 있어요. 라고 하면서 이제 쓱 가가지고. 쿵짜이 너무 잘 맞네. 거의 사물놀이라 봐야 돼, 이거. 그러니까 아마 똑같은 거지. 남쪽에서도 봉투를 전달했는데 그렇지. 손글씨가 아니고 돈이 있었고. 그 이제 삼국지의 유명한 장면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갈량이랑 주유가 예. 서로 이번에 어떻게 작전을 할까요? 했을 때 손을 오익재 편지. 예, 이렇게 된 오익재 거죠. 편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이제 합작을 해가지고 네. 뭐 김병식 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상 이제 같이 만들었다. 네. 근데 이제 그걸 폭로한 사람이 그 유명한 안기부 공작원 흑금성. 흑금성 이름부터. 네. 황정비 씨 아닙니까 공작에? 그렇죠. 네, 공작의 그 주인공. 네. 이거 어디 흑시예요? 흑금성이시면은 안기북 씨예요. 그래서 대단하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알려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했지만 최초로 막힌 사례라고 봐도 되겠네요. 막힌 사례.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그 민주화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여야 정치 세력이 서로 이 주고받으면서 네. 성장을 하다 보면 예. 어느 순간에는 정부 기관 내에도 서로의 파가 갈리게 되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중간 과정에서 양심 선언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건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공작원 흑금성 같은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들을 그때 새정치 국민회의 쪽에 흘려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새정치국민회의 내에도 뭐 정보 공작의 경험자들이라든지 뭐 국방부에서 주요 이 요직을 거친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베테랑들이 이걸 해석을 하고 중간중간에 미리 좀 바람 빼기를 해가지고 야, 좀 있으면 안기부가 이거 한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언론에 미리미리 터뜨려서 충격을 좀 줄였다.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중에 확인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때 도움을 좀 많이 줬었던 게 김종필입니다. 김종필. JP가 도움을 많이 줬어요. DJP 연합. 예, DJP 연합이기도 했었고. 네. 근데 만약 이게 실제였다면 김종필도 가만히 있기가 힘들어. 그렇죠. 왜? 김종필은 늘 자기가 얘기했었던 게 뭐냐. 나는 유신의 잔당이 아니라 본당이다. 자기가 자랑스럽게 항상 얘기했었던 난 겁니다. 본체다. 내가 본체다. 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보수의 자기가 상징물처럼 되어 있는 사람. 그렇지, 그렇지. 이게 진짜였다면 JP도 가만히 안 있죠. DJP 연합 아마 바로 깼을 깼죠. 겁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DJ 그런 사람 아니다 라고 하는 걸 계속적으로 대선 앞두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렇지.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북풍이 아니라 허풍이네 라고 하는 걸 깨달을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공작이 실패한 이유는 공작의 소스 자체가 좀 너무 약한 소스, 뭐 편지 좀 찌끄리고 이게 이제 있지도 않은 거 이제 폭로하고 이런 걸로는 사실은 북풍을 일으키기가 조금 약했는데 근데 이게 실패한 이유는 알고 봤더니 북한이 제정신이라서 북한이 정무 판단이 되는 애들이라서 받아줄 만한 것만 받아주고 진짜 위험한 거는 안 받아줬더라. 그게 그 유명한 총풍 사건입니다. 자, 판문점 인근에서 예. 총 몇 방 쏴줘 예. 라고 부탁을 했다는 게 나중에 검찰 수사로 드러났습니다. 자, 나중에 이거 걸렸습니다. 98년 10월 1일 대선 직전 북의 판문점 총격 요청. 검찰 이회창 후보 비선 조직 3명 구속. 자, 도라이들이에요. 베이징에서 북한이사 만나 비료 등 지원 조건 제의. 근데 사실 요 장면은 그 영화 공작에 살짝 등장합니다. 네. 그래서 그 흑금석이 도청하고 있거든. 조진웅이 막 북한 사람 만나가지고 야! 총 쏴달라고 막 이렇게 하니까 북한에서 오케이 떨어지고 야 역시 한민족이야 막 이러고 나온단 말이야. 그 장면이거든요. 실제로는 오케이가 안 떨어졌죠.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미친 새끼들이 그 미친 거죠, 진짜. 미친놈들이에요 이거. 네. 젊은이들 그렇지. 그 피를 빨아가지고 그렇습니다. 희생시켜가지고 이거 대선 한번 이겨보겠다고 완전 도란 새끼들이죠 이거는. 그렇죠. 선거 한번 이겨보겠다고 실제로 전쟁에 준하는 상황을 만들어서 우리 젊은이들이 죽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을 유도했다. 그러니까 뭐 그때 아까 봤지 않습니까? 71년도쯤 되면 이제 남북 화해 무드가 되니까 이제 직접적 무력 충돌이 계속 줄어드는데 이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직접적 무력 충돌이 옛날만큼 안 일어나. 그러니까 일으켜야 되겠다. 미친놈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짓을 그때 하고 몇 명만 처벌하고 지나가니까 네. 2024년에 실제로 또 일으키려고 했던 인간이 윤석열과 그 잔당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똑같은 사건은 일으키려고 했었다. 네. 근데 이제 그때도 북한은 정무적 판단을 했다. 늘 보듯이 북한은 진짜 광기 앞에서는 네. 가짜 광기라는 거를 드러내게 된다. 이때 북한 진짜 힘들 때거든요. 네. 정말 가난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것만 하면 네. 현금 400만 달러. 그 그다음에 실제 상황이 발생까지 한다. 1억 달러 보상을 약속했었습니다. 1억 달러? 그런데도 안 받은 거죠. 야, 이러면 전쟁 난다. 이러면 진짜 전쟁할 수 있다. 이게 남한 또라이들이 왔는데 야 니네 제정신이야? 이 얘기를 북한 애들이 했다. 그렇죠. 그런 상황이 있었고 어쨌든 막았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른바 이제 총풍 사건 3인방 예. 이회창 비선 자 전원 구속 기소돼가지고 이제 실형을 선고를 받았고요. 예. 그때 이제 안기 부장이었던 권영해 나중에 이 사실 알고도 수사 지시 안 한 게 드러나가지고 날라갑니다. 나중에 예. 이제 잡혀갔더니 뭐 구속되기 직전에 뭐 배에 뭐 칼을 긋는데 카터칼로 해가지고 너무 조금 해가지고 네. 피 조금 나고 끝났거든요. 네. 요 캐릭터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과정이 됐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딱 연루가 돼 있었고 어쨌든 실패했다. 김재현 쌤이 고통스러워하는 그 시간입니다. 왔구나. 예, 또 먹는 게 있거든요. 있어요. 두 번째 광고 하나. 자, 인터넷 비교원 제가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으로 부담되시는 분들이 부담돼요. 많으시죠. 이런 분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터넷 비교원 최대 128만 많이 원의 든다. 혜택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 원입니다. 자, 만약 휴대폰을 계속 쓰고 싶다면 알뜰폰 또는 휴대폰 새로 장만 없이 현재 쓰고 있는 휴대폰에 통신사만 변경하면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비교는 23년 동안 현금 상품 누적 983억 이상, 누적 가입자 60만 명 이상이고요. 서울 보증보험 8억 이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튼튼한 법인 기업으로 안심하고 가입해도 됩니다.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습니다. SK보다 나아요. 어차피 인터넷은 모든 회사가 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해. 그러니까 여러분 혜택만 챙겨가시면 됩니다. 비교원에서는 지원금이 타사보다 적다면 차액의 150%를 보장해드리는 비교원 보장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만약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55인치 삼성 TV를 선택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가입 후 소개한 친구가 가입을 하게 되면 신세계 상품권 최대 4만 원 무제한으로 드리는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좋습니다. 네이버에서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거나 유튜브 하단 링크 클릭하셔서 3초 견적 확인하고 연락처만 남겨주세요. 베테랑 상담원이 바로 내일 전화 드리겠습니다. 갑니다. 혜택을 가득 챙기시려면 역시 인터넷 비교원. 네이버에서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거나 유튜브 더보기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혜택을 가득 챙기시려면 역시 인터넷 비교원. 네이버에서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거나 유튜브 더보기 링크 클릭입니다. 자 한우 곱창구이 해주세요. 제 앞에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굽고 있었던 PD 죽이고 싶었어요. 안동 한우 모둠 소곱창구이 곱창 마창 대창 염통을 한 판에 담았습니다. 저 이제 염통만 100% 안동 한우 곱창 쫄깃하고 고소한 곱이 톡톡 인생 곱창 안동 한우 곱창 한 입이면 소주 씨발 소주 한 잔은 각이죠. 안 먹어본 사람 없을 정도로 핫한 안동 한우 곱창구이 지금 바로 주문하시면 특제 소스까지 보내드립니다. 한우의 고장 안동에서 하루 120에서 250도 유통되는 신선한 한우 곱창을 집에서 간편하게 즐겨보세요. 안동에서 온 한우 소곱창은 햇섭 인증 공장에서 신선한 한우 부속고기만을 사용해 맛의 깊이가 다릅니다. 쫄깃하고 고소한 곱창이 땡길 때 외식하기엔 가격이 부담스러울 때 집에서 간편하게 즐기고 싶을 때 곱창 마창 대창 염통이 한꺼번에 땡길 때 타임쿡이 모듬 한판 세트로 준비했습니다. 오직 한우만을 사용해 풍미가 깊고 쫄깃한 식감만이 가득할 겁니다. 곱창구이 마지막은 참기름과 김가루로 뿌린 볶음밥이에요. 끝판왕이죠. 안동 한우곱창은 조리 중에 자르면 곱이 흘러나오므로 꼭 조리 후 잘라주세요. 안동 한우곱창 모듬 한 판 39,800원 기가 막혀. 무료 배송해드립니다. 예. 우리 PD가 배려한다고 뚜껑 덮었습니다. 잘했어요. 스토어에서 알림받기를 하시면 즉시 사용할 수 있는 1,000원 할인 쿠폰을 제공해 드립니다. 네, 자, 좋습니다. 다임국의 안동 한우 곱창구이 꼭 한번 구매해서 드셔보세요. 너무너무 쫄깃하고 맛있습니다. 마지막 곡 할게요. 믿고 먹는 프리미엄 퀄리티 안동 한우 소곱창구이. 주문은 네이버에서 타임쿡으로 검색하시거나 자, 전화번호는 02-6264-8819번입니다. 믿고 먹는 프리미엄 퀄리티 안동 한우 소곱창구이. 주문은 네이버에서 타임쿡으로 검색하시거나 전화번호 02-6264-8819번입니다. 마지막 산삼순백 가겠습니다. 아름다운 갈색 엑기스 산삼순백이거든요. 자, 고려 산삼에 맥을 잇는 지리산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로 만들었습니다. 산삼의 본향 지리산 800고지에서 만들었고요. 비바람과 이슬을 맞으면서 그대로 7년을 기다려서 재배를 했습니다. 씨를 뿌려가지고 길러내는 씨종 산양산삼을 사용하고요. 요 한 병에 한 뿌리가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한 박스에는 몇 뿌리다? 30뿌리가 들어갑니다. 30병이거든요. 자, 이 30병짜리를 산삼순백 4월에는 1+1으로 가고 거기다가 산삼순백 10병짜리 추가 한 박스를 사은품으로 또 드리고요. 거기다가 자고 있던 오창석도 키가 새로 클 수 있다고 하는 자, 아이키노비 네, 아이키노비 네, 한 박스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자, 환절기 온 가족의 건강관리 우리 산삼순백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검색창에 산삼순백 검색하시거나 전화번호는 1666-1080입니다. 야, 이거 달다. 굶다가 먹는 산삼순백 다르죠? 달아. 야, 초콜릿이네. 달콤한 거야. 자, 산삼순백 마지막 묵고 가겠습니다. 전설의 고려 산삼에 맥을 잇는 산삼순백. 구매는 검색창에서 산삼순백으로 검색하시거나 전화번호 1666-1080입니다. 전설의 고려 산삼에 맥을 잇는 산삼순백. 구매는 검색창에서 산삼순백으로 검색하시거나 전화번호 1666-1080입니다. 광고! 광고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실패한 북풍이 있는데 또 이 한심한 것들이 시도한 적이 또 있죠. 야, 이게 뭐냐면 이제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90년대 후반부터 안 먹히기 시작한다. 국력 격차가 너무 나고 정보가 공개되니까 연병 떨어봐야 사람들이 그거에 안 속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멍청한 수구 정권은 이상한 짓을 자꾸 시도하다가 네. 나중에는 북한한테 망신을 당합니다. 예. 자, 시도했던 북한, 야, 이거 요즘은 이제 심심하니까 일단 한번 바람 불게 해볼까? 북한애들 가난하고 배고프고 이 쫀심이라고 없을 거야. 돈 봉투나 한번 쓱 내밀어보자. 이게 이명박 정권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지 생각이었죠. 자기. 지 생각. 지 생각이었죠. 북 정상회담 비밀 접촉 폭로. 돈 봉투로 유혹. 북한 앞뒤가 다른 이명박 정부와는 더 이상 상대하지 않겠다. 남북 정상회담 거듭 거부입니다. 지지율이 안 좋으니까 네. 지지율 펌핑 한번 해보려고. 지지율. 이 DJ나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하는 거 봤거든요. 예. 나도 한번 김정일이 만나가지고 분위기 한번 만들어 보자. 예. 그래서 그때 출동시킨 게 누구냐? 지금도 대통령실에 가 있는 네. 김태효. 1차장이죠. 김태효가 그 당시에 이 접촉의 핵심 실무자로 참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갔다가 이게 잘 안 돼. 네. 북한 애들도 이제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예. 뭐 이명박이랑 만나고 뭐 할 게 있냐? 라고 이제 나오니까 야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진짜 가서 면이 안 선다. 잠깐만 기다려봐. 쓱 북한 애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자, 접촉이 결렬 상태에 이르자 네. 김태효의 지시에 따라 네. 의라고 지시한 거지. 저 준비된 거. 그러니까 홍창화가 국정입니다. 트렁크에서 돈 봉투를 꺼내들자 김태효가 그것을 받아서 우리 손에 쥐어주려고 했다. 이래. 넣으라고. 손도 그렇게 왜 이래? 받아가. 자, 이런 거 하다가 네. 쪽을 먹은 겁니다. 바로 잡아 던졌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영화를 본 게 아니고 네. 이거는 아침 드라마 본 거야. 영화였으면 네. 그리고 이것도 북한도 자존심이 있지. 박스로 줬으면 받았을 거라. 박스로 줬으면 봉투라는 거는 사실 얼마 안 들었어요. 금액이 얼마 안 됐어. 그래. 이거 갖고 팔 수 없거든. 아니, 달러 현금으로 넣었을 거 아니야. 아니, 바로 세워볼 수 그거 세워볼 수 있거든. 그럼요. 이건 안 돼. 그리고 북한 고위직들도 많이 받아봤는데 네. 봉투 얇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네. 저거 2만 달러 넘기 힘들다. 다시 말씀드려 영화 공장에서 흑금성이 개인으로 준 게 롤렉스입니다. 아이고야. 의대 봉투 요만한 거 가지고 말이죠. 아이고야. 자, 그래서 개 쪽을 팔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북한을 이용해서 북한하고 접촉해가지고 뭔가 좀 야로를 부려보려고 했던 것들이 2000년대에서는 이제 계속 뻐그락되게 되는 거죠. 북한도 이제 공식 접촉, 그러니까 뭐 정상 대 정상이 만나거나 아니면 이제 협상 테이블이 차려져서 뭐 차관급 이상이 공식적으로 만나거나 이런 거를 추구하지 옛날처럼 몰래 만나가지고 따로 돈 봉투 받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잘 안 먹히게 됐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북한 쪽에서 트렁크 열었을 때 살짝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기대감이 좀 많이 높아지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도대체 뭐지? 그러니까 트렁크잖아. 그럼요. 그치. 그럼 보통 트렁크면 박스가 나와야 되는데 사과 박스 같은 거. 트렁크를 열었는데 거기서 봉투를 이게 더 빡치지 않았을까? 야, 이 자본주의 새끼들이 이거. 야. 거의 간땡이가 이거밖에 안 되네? 아니 그리고 웃긴 게 봉투로 넣었으면 자기 주머니에 있던 거를 빼는 그렇죠. 것도 아니고. 그래 될 거 아니야. 어이 트렁크 열어봐. 이랬는데 철컥. 두근두근 딱 이렇게 하고 있는데 트렁크 잠시만요 이랬는데 봉투가 이러면 기대감 확 이 정도 되면 트렁크에 누가 들어있었다고 봐야 돼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간이자가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뭐 어느 정도 금액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걸 해외유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그렇지. 그지 같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2010년대, 그러니까 2011년인데 네. 이미 이때도 북한 입장에서는 야 이런 식으로 장난치는 건지 안 돼 라고 하는 거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도 많이 봤던 거고 비웃음이나 사고 이제 안 먹힌단 말이에요. 그리고 북한이 웬만한 군사적 도발을 해도 잘 안 흔들립니다. 유권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그동안에 뭐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이제 방북해서 김정일을 만나고 노무현 대통령 또 만나고 문재인 대통령도 가서 만나고 중간중간에 민간 교류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북한이랑 무력 충돌도 하고 뭐 군사적 갈등도 있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압도적인 격차로 국력 차이가 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북한에 이제 더 이상 겁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시민들이 겁내지 않으니까 겁을 주려고 하는 이상한 짓들이 안 먹히는 시대. 북풍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 시대로 넘어갔다. 그러다 보니까 2020년대 들어와가지고 야, 북풍이 안 돼?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는
중풍이다. 중풍. 중국으로 가자. 차이나로 가는 겁니다. 네, 그렇게.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그 중국 혐오 정서를 이용해가지고 뭐가 됐든 간에 중국 딱지 붙이기. 네. 요걸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 추세죠. 중국 그냥 미세먼지로 끝내면 안 되겠나? 숨쉬기도 힘든데 진짜 저기에다가 어려워. 자꾸 이상한 거 발라지기 시작하면은 골치 아파요. 답이 없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당시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이었던 김태효가 이거는 그냥 접촉 비용이다. 만나는데도 거마비는 줘야 되지 않냐. 근데 북한이 왜 그동안 진행된 비밀 접촉 때는 안 주다가 마지막 때 거마비 줬어? 공모들 이렇게 얘기하면서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처음부터 줬어야지.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선거 때 북풍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유권자들 흔들리지 않아요. 만약에 아니에요. 북한이 도발한다면 북한이 잘못했다고 규탄하는 것이지. 그렇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보수 정당을 찍을 이유가 되지 않는다. 그렇죠. 2025년에 불가능한 일이지만 심지어 저자들은 일부러 그걸 유도하려고 연병 떨었다는 게 이번에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더구나 니네들한테는 표를 안 줍니다. 절대 일어나진 않아야 할 일들이었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 되면 하나!